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 삼촌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이야기만큼이나 전설적인 언어 천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한 지난 20만 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인류 최고의 언어 천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 그렇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언어 천재, 이분의 이름은 케네스 헤일, 보통은 줄여서 켄 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MIT 언어학과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1년에 67세 나이로 길지 않았던 천재의 삶을 뒤로하고 영면하신 분입니다. 사실 천재들 중에서 동시대의 유명인이 되고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유명세를 떨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3년 동안 노벨상 받은 과학자가 굉장히 많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정도 기억하고 그 많은 다른 천재 과학자들 중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켄 헤일 교수님의 경우 세계 최고 대학인 MIT의 언어학과 교수셨으니까 누가 봐도 언어학계의 핵심 인사였는데 막상 요즘 언어학 전공하는 젊은 대학원생들 보면 노움 촘스키 정도는 알아도 켄 헤일 같은 인류 최고의 언어 천재 이름을 완전히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2001년 켄 헤일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당시 보스턴 지역 신문에 The Language Museum Disappeared 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던 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언어박물관, 랭귀지 뮤지엄이라 불렸던 사람, 켄 헤일 교수님은요, 50개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셨고요. 추가로 50개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 수준은 아니지만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셨고요. 거기에 더해 추가로 1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 기본 어휘와 기초 문법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진짜 이건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수준인데 근데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언어 천재였다는 저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조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켄 헤일 교수님이 정확히 몇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지 그 숫자를 궁금해 하셨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켄 헤일 교수님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몇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지 세어보지도 않았고 왜 그걸 세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다 한두 번 마음 먹고 세어보려고 했더니 할 줄 아는 언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언어는 두 번, 세 번 중복으로 세게 되고 어떤 언어는 까먹고 안 세게 되고 여기에 더해 1년에도 10여 개씩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할 줄 아는지 세는 게 별 의미도 없고 거기에 더해 워낙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천상의 학자이시다 보니 초능력에 가까운 자신의 언어 능력을 기네스북 인증을 받는다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으셨고 그래서 결론은 본인도 정확히 몇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짐작이 아니고요. 실제로 켄 헤일 교수님이 당신 본인이 할 줄 아는 언어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자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저거랑 비슷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가본 도시가 2개, 3개 혹은 9개, 10개 이쯤 되면 몇 개 국가의 몇 개 도시를 가봤다고 바로 기억하고 즉시 빠짐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평생 여행해본 나라가 100개가 넘고 방문한 도시가 수백 곳이고 이러면 정확하게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 갔는지 답변 못합니다. 근데 켄 헤일 교수님에게 할 줄 아는 언어의 개수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인생이 참 반전 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천재였던 켄 헤일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는요. 로데오 선수였습니다. 그 날뛰는 소 등에서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경기 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MIT 언어학과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켄 헤일 교수님 추모 공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예상하시는 대로 켄 헤일 교수님이 젊었을 때 소를 타고 로데오 경기 중인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데오 광이셨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로데오 시합에서 우승하고 상품으로 근사한 카우보이 벨트를 받았는데 본인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로데오 시합 우승 상품으로 받은 벨트에서 가죽띠는 몇 번 교체했겠지만 하여간 그 벨트의 버클을 평생 허리에 차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바이올린으로 서부 개척시대 춤곡 같은 것도 잘 연주하셨다고 하고요. 하여간 반전 매력이 장난 아닌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요. 켄 헤일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동료와 제자들이 쓴 추모의 글을 일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MIT 언어학과 홈페이지의 켄 헤일 교수님 추모 공간이고요.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켄 헤일 교수님의 생애, 연구, 동료와 제자들의 추모 글 같은 것을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뉴욕 시립대학에 계신 수잔 피셔 교수님의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켄 헤일을 처음 만난 것은 본인이 MIT 대학원생이었던 1968년 가을에 켄 헤일이 가르치는 과목을 청강할 때부터였다. 그 당시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첫째로 켄 헤일 교수가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교실에 들어온다는 거였고, 둘째로 켄 헤일 교수가 성냥을 손톱에 긁어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지금 하면은 현재 MIT 언어학과의 원로 교수이신 베제스키 교수님의 글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내가 MIT 언어학과 교수로 처음 부임했을 때 켄 헤일 교수가 칠판에 미스키뚜라는 언어의 문장을 막 쓰더니 갑자기 칠판을 째려보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나는 항상 이게 문제야. 미스키뚜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바스크 언어로 문장이 튀어나오거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페제스키 교수겠죠. 나의 소망은 나도 미래의 어느 날 켄 헤일과 같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인지과학과의 루이지 무르지오 교수님의 글인데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 언어학자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나한테 몇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그때마다 사실은 할 줄 아는 언어가 많지 않은데 근데 내가 켄 헤일하고는 아주 친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추모글을 쓰신 MIT의 페제스키 교수님이나 존스 홉킨스의 부르지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전부 세계 최고 레벨의 언어학자들이십니다. 아무튼 다른 글을 계속 소개해드리면요. 버스턴 대학교의 캐롤 레이들 교수님 글인데요. 몇 년 전에 나는 노르웨이의 언어학 워크숍에 참석 중이었고 그때 마침 켄 헤일 교수가 초청 강연자였는데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생활 노르웨이어 이런 소책자 속의 여러 오류를 켄 헤일 교수가 노르웨이어로 말하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켄 헤일 당신은 어떻게 노르웨이어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봤을 테고 그랬더니 켄 헤일 교수가 내가 덴마크에서 일주일 머물렀었잖아. 그래서 노르웨이어도 할 수 있어.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 켄 헤일 교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죠. 점점 점입가경, 인류 최고의 언어 천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글은요. 켄 헤일 교수님의 아들인 캘럽 헤일의 추모글인데요. 1997년 8월에 아빠랑 나랑 애리조나의 나바호 인디안 거주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바호 인디안 한 명이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한 거겠죠. 그런데 아빠는 그 인디안 남자에게 즉시 몇 달러를 건네준 뒤 바로 나바호 인디안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셨다. 아빠가 나바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 그 남자는 당연히 놀랐을 테고 나중에 식당에서 내가 아빠한테 아까 무슨 말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저 친구가 자기들 부족의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로 우리를 불러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요. 이런 감동적인 아들의 추모글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글들은 켄 헤일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뉴욕타임즈에 실린 추모 기사의 일부입니다. 한꺼번에 수십 개의 언어로 대화를 했고 인간 언어 능력의 일반 이론을 찾아내는 데 공헌을 했고 소수 부족의 문자가 없는 언어를 여러 방법으로 살려내고 보존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켄 헤일 교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건데요. 한 번에 한 언어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언어를 배우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나바호, 오아담, 파파고, 바추코, 폴란드어 같은 걸 공부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8개의 호주 원주민 언어를 추가했고 아리조나 대학교 학부생 시절에는 미국의 원주민 언어들을 또 공부했고 그러면서 로데오에 빠져서 4학년 때는 로데오 대회 우승도 했고 그때 상품으로 받은 벨트의 버클을 평생 차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여기 실려 있고요. 계속해서 켄 헤일 교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 나의 언어 능력은 음악적 재능과 매우 유사하다. 내가 12살 때 나바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매일 집 밖에 나가서 바위에 앉아 혼잣말로 나바호를 짓거렸고 그리고 본인은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배우는 걸로는 언어를 절대 못 배우고 그냥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1대1로 말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처음에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표현, 평범한 동물과 사물의 이름을 익히고 소리 체계를 터득하고 호주 원주민 언어인 응고스처럼 문자가 없는 언어의 경우는 표기법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한두 시간이면 대충 그 언어를 익히고 보통은 단문보다 복문, 종속절이 있는 긴 문장들이겠죠. 그 복문을 먼저 만들어 보는데 그 이유가 복문이 단문보다 훨씬 규칙적이라서 그런 거고 그러면 금방 그 언어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능력 같은 얘기를 헤일 교수님이 하신 거고 그 얘기를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로 내준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건 영국 신문인 The Guardian에 나왔던 추모 기사의 일부인데요. 켄 헤일이 고등학생일 때 호피 원주민 언어를 쓰는 친구랑 기숙사 방을 썼으니까 호피 언어를 잘하게 됐고 그 다음에 헤이메스 언어를 쓰는 친구랑 룸메이트가 됐으니까 또 헤이메스를 잘하게 됐고 또 학교에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배우니까 그것도 잘하게 되고 호피랑 헤이메스의 경우에는 문자가 없는 언어이니까 고등학생인 켄 헤일이 표기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해서 언어를 익혔고 그런데 당시에 켄 헤일이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얘야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언어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지만 켄 헤일은 선생님 말씀 절대 안 듣고 계속 여러 언어를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폴란드어도 잘하게 되고 더호노도 잘하게 되고 파파고도 잘하게 되고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국 주간지인 The Economist에 실렸던 추모 기사인데요. 켄 헤일 교수님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켄 헤일 교수님 대답하시기를 일단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경우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언어의 핵심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유창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켄 헤일 교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MIT 언어학과의 원로 교수님이신 세뮤얼 J. 카이저 교수님 글인데요. 여기서도 벨트버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켄 헤일이 아리조나 대학교 학생이었을 적에 그때 4학년 때 로데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이 벨트버클을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 후로 평생 동안 정장이나 턱시도를 입는 rare occasions,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평생 이 벨트버클을 허리에 차고 살았고 젊었을 때 계속 로데오를 타다가 로데오 타는 사진이 영화에 삽입되기도 했고 로데오 타다가 크게 다쳐서 아버지한테 무진장 혼나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켄 헤일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MIT 학교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노엄 촘스키 교수님이 켄 헤일에 대해 A Voice for the Voiceless,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라고 추억하신 얘기, 그리고 켄 헤일이 나바호 인디안 젊은이와 호피 인디안 젊은이를 MIT 대학원생으로 입학시키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했는데 이들이 미국 원주민 중 최초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이들이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MIT 인문사회대학의 학장이셨던 필립 쿼리 교수님의 회고인데요. 켄 헤일 교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한 번에 수십 개의 언어를 공부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켄 헤일 교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게 내가 문제가 좀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언어 중에 많은 언어들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되기 직전 상태라서 내가 그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밖에도 추모의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 개만 더 소개해드리면 벤틀리 대학교의 데니얼 에버렛 교수님 글인데요. 켄 헤일은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냥 그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하게 된다. 켄 헤일의 보편 문법, 유니버설 그래머, 이게 다른 말로는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 언어 습득 장치가 영원히 닫히지 않는다. 또 켄 헤일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 중국인한테 켄 헤일의 중국어 실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중국 사람이 글쎄 그냥 고향 사람하고 말하는 느낌이야, 고향에 온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추모의 글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수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아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신기한 걸 넘어 불가사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현대 언어학의 핵심 주장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 속에 보편 문법 규칙들이 들어있고 그 보편 문법 규칙들은 전 세계 6,000개의 언어를 구성하는 공통의 문법 규칙들이고 그래서 갓난아기는 보편 문법 규칙을 사용해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이고 결국 보편 문법이 바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겁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언어 습득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주로 영어 공부 관련 채널들이거나 혹은 종종 인문학 포함해서 과학 관련 채널들 이 중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경우도 제법 있고요. 그런 채널들에서 언어 습득 장치, 보편 문법 이런 거에 대해 진짜 1도 모르면서
외국어 공부는 문법 몰라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어떤 채널 영상에서는 인간에게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보편 문법이 들어있다 이러면서 전부 틀리는 얘기, 그야말로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런 식의 천동설로 인기몰이를 하고 그걸로 또 광고료 수익을 올리는 씁쓸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물리학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고서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는 양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양자 역학을 만든 것이고 양자 역학을 공부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그거 참 서툰 사기꾼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유튜브 영상 중에 언어 습득을 운운하는 영상을 보시면 그거 말씀하는 사람의 이력서부터 좀 살펴보십시오. 언어 습득 장치 이런 것들은요, 물리학의 양자 역학처럼 어렵고 전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언어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디서 그냥 용어만 언어 습득 장치 이런 용어만 주워 듣고 영어 공부 어쩌고 하면서 서툴게 사기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현대 언어학의 핵심 주장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언어 습득은 유전 정보 속에 저장된 일종의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성장 프로그램의 특징은요, 일정 나이가 되면 또 닫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의 경우에도 10대 중반 정도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가 더 안 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언어 습득 장치도 유전 정보 속에 존재하는 성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면 닫히면서 더 이상 새로운 언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나이를 먹어도 성장판이 안 닫히고 키가 계속 크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거인증, 말단 비대증 뭐 이런 식의 병명이 있는데, 사실 키가 계속 크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뼈는 자라는데 근육이나 장기는 안 자라고, 이런 부조화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인증, 말단 비대증 이런 건 치료를 통해 뼈가 계속 자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켄 헤일 교수님처럼 언어 습득 장치가 닫히지 않고 평생 새로운 언어를 끝없이 습득할 수 있다는 거, 어쩐지 축복 같기는 한데, 하지만 언어 습득 장치가 닫히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 현대 언어학은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케네일 교수님의 경우에 믿을 수 없이 친절하고 사교성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굉장히 자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데 또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사적인 이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제법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에 요즘 보면 여자 하는 성격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켄 헤일 교수님은 학자 하는 성격, 이런 진짜 학자셨거든요. 결국 세상 물정 모르신다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학자로서 그분의 훌륭한 학자 하는 인품에 대한 미담으로 전해지는 얘기들일 뿐이고, 이분의 신비롭고 경이적인 언어 습득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천재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인기를 얻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다른 예로요,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존 내시 같은 천재도요, 실은 대중적인 유명 인사가 아니었었는데 존 내시의 생애를 다룬 영화 A Beautiful Mind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대중적인 유명세를 탔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제가 대학 강의실에서 가끔씩 물어보면 존 내시를 모르더라고요. 존 내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셨던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이름을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 들으실 텐데요. 허버트 사이먼 이분도요, 아인슈타인급의 천재였습니다.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은요, 원래 심리학자인데 컴퓨터 공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국가 최고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를 레이건 대통령 때 받으셨는데, 심리학자가 국가과학자 메달을 받은 게 미국에서 1964년 이후 22년 만에 허버트 사이먼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역대급 천재가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이셨는데 대중적 인지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불멸의 유명세를 타는 게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존 내시처럼 켄 헤일 교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라도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100개가 넘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주연 배우를 구할 수 없어서 영화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앞서 올렸던 영어, 수학, 길찾기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관련한 인지심리학 영상에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앞으로 천재의 정의, 천재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평범한 줄 알았던 우리 자신에게서 숨겨진 천재성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재능과 노력의 관계는 무엇일까, 노력을 통해 부족한 재능을 극복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등등의 인지심리학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텐데 바로 오늘 켄 헤일 교수님 영상 내용을 자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교수삼촌 채널 개설하고 이제 8개월째인데 초반에는 채널이 잘 성장을 했었는데 구독자 수 2,500명 정도에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건 제 영상의 노출 클릭률이 제법 높은 편인데도 이상하게 구글 AI가 노출 자체를 굉장히 안 해줍니다. 이게 실은 최근에 유튜브가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무엇보다도 메이저 방송국들이 거의 올인 수준으로 유튜브에 집중하고 고퀄리티의 방송국 영상을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내면서 구글 AI가 신생 채널의 영상을 충분히 노출시켜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다른 분들이 많이 분석하시는데요. 그래도 또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정체기를 극복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평소에 올리던 영어 공부, 영시, 언어학, 심리학 이론 이런 주제와 결이 살짝 다른 켄 헤일 교수님 언어 천재 얘기를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까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감사합니다.